자, 여러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기록되게 될 내일, 현지 시각으로 내일 드디어 벡트가 개장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시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부하 직원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바이낸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종교 안 믿어요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빗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채 안 써요. 빗썸 하니까 무슨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집단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뉴욕 증권거래소 아세요? 하면은 알죠. 그 미국에서 주식하는데 이 정도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굳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징성, 바로 그 상징성이 벡트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깝죽깝죽대면서 야, 너 그 비트코인 그거 사기라는데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얄밉게 뭐라고 했었던 사람도 있다라면은, 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내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개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다시 1월로 미뤘다가 그 후에는 2019년 내에 개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었던 벡트, 드디어 내일 개장합니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는 소리는 쏙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1069불입니다. 한때 10,000불 아래로 떨어졌었지만은 다시 한번 힘차게 기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도미넌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쌍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추세가 전환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 곤란함,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알트코인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알트코인들은 더블탑을 찍고 난 후에 시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 채널 맞고 반등한 상황이긴 한데 떨어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좀 알트코인 투자자들 눈에는 눈물이 맺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님의 분석을 한번 가져와 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돼지 열병에 걸린 것처럼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차피 알트코인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 꼬봉 아니냐. 윌리 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따라다니는데 분산 투자한답시고 알트코인들의 돈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알트코인 인덱스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크립토 월드가 최근에 공유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차트가 투자 사이클과 투자자들의 심리에 관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오른쪽이 알트코인들 시총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굉장히 비슷하죠. 정말 이대로 따라간다 싶으면은 알트코인은 하락을 끝내고 우울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믿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언젠가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탈비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만 방자한 비트코인의 소나기에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고 떨어질 놈들은 떨어지게 말이죠. 자, 아무튼 지금 당장 알트코인들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포지수 3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더욱더 심한 차이를 보이면서 알트코인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혼자 상승하게 된다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흡성대법 써가면서 혼자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더 많은 분석 뒤에서 계속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나온 소식들 또 잠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24시간 거래량이 수수료로 비트코인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지난 18일 기준으로 24시간 거래 볼륨을 통해 집계된 수수료액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트워크의 활동량도 거의 과거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의 고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 2월,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보다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만큼 네트워크 사용량도 엄청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놈들 테더. 수수료도 올라가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있는데, 테더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500만 개의 CNHT, 중국에서 하지 말라고 한 역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테더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왕 얌체가 된 김에 내일 기념으로, 벡트 개장 기념으로 비트코인 펌핑이나 좀 시켜주라 이놈들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 지난 1년간 이더리움 온체인 개발 활성도가 이오스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오스의 초기 개발자들이 떠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9월 초 이오스 메인넷 출시 당시 개발에 참여했었던 이오스 트라이브도 이오스 BP 후보에서 물러나며 다른 블록체인과 이오스 IO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오스 트라이브의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오스의 고래 지지가 없이는 이오스 생태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요 거래들은 중국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이오스 생태계는 그들이 인재를 잃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오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이오스 고래들의 손에 달렸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 이번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보드 광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광고는 이런 식입니다. Time for Plan B. 여기서 B는 비트코인의 B자입니다. 또한 크립토닷컴 측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기념해가지고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10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에어드랍으로 주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크립토닷컴 공식 트위터 계정 팔로우를 하시고요. 크립토닷컴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크립토닷컴 포스팅을 리트윗하고 거기에 본인의 추천 코드를 기재를 합니다. 그 후에 3명을 태그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돈을 넣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총재가 페브코인 리브라에 대해서 각국은 통일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어떤 국가, 규제 당국도 리브라에 독자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리브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브라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브라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이 리브라 같은 경우는 마크 저크버그가 미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암호화폐 리브라를 런칭하지 않겠다고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 은행 위원장 마크 워너 의원도 저커버그는 지난 18일 상원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그가 한 번 더 약속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리브라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를 이전부터 보여주고 있다며 저커버그의 이번 발언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런칭을 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들도 내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상원 의원들에게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리브라를 아예 런칭을 하지 않겠다. 여기만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은 리브라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말이죠, 재무장관이 날을 갈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 내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4일 이 벡트 개장 다음 날이죠.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청문회를 열고 리브라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도 또 토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과 그의 꼬봉들이 참석하게 될 예정이고요. 주제는 SEC의 감독, 월가의 순회 중인 경찰. 이 경찰 하면은 좀 뭔가 권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늘 같은 데다 이제 순찰차 받쳐놓고 잠을 자는 그런 경찰은 아닌 것 같죠. 아무튼 이번 청문회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여부와 증권법 면제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리브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레딧에 상위 20개의 암호화폐가 상위 20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공유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어떤 암호화폐가 어떤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터 브란트 최근에 트윗을 남겨서 비트코인이 성공하고 실패할 확률은 50대 50이다. 성공은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해 시가총액이 1조에서 2조 달러에 달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지금 네 번째 패러볼릭 포물선 상승이죠. 이 상승 포물선에 진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성공 확률이 50대 50이다. 굉장히 좀 짜게졌죠. 제 생각에는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한 70 정도는 되지 않나. 이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저는 비트코인이 빵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최근에 이 파라볼릭 포물선 관련된 차트를 올린 후에 또 다른 차트 분석, 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을 예견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그닥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피터 브란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석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유명한 트레이더 스콧, 그는 비트코인의 4시간 차트는 7개 연속의 음봉이 보여지고 있으며 각각의 음봉은 아래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하방 압력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시간 봉에서 음봉만 그냥 무조건 막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 초니스는 비트코인의 1일 차트는 50일 이동평균과 100일 이동평균선의 베어크로스, 두 단기 이동평균선 사이의 약세 확장, 그리고 낮은 볼린저 밴드 등 이런저런 약세 기술적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주간 20일 EMA와 20일 MA가 9,800달러와 9,300달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7,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가 공유한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내일 벡트가 개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가들은 대부분 하락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윗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CME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을 때 첫 주에 거래가 됐었던 금액이 4억 6천만 달러였었다. 지금은 7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바네크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ETF 주식 상품 같은 경우는 첫 주 거래 금액이 빵원이었다. 자, 벡트의 개장은 망할 것 같냐 아니면 성공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왕 이 트윗을 찾았으니까 저도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다. 긍정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들이 51%, 부정적인 사람들이 49%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시나리오 외에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과 2019년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똑같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떨어지는 척 했다가 확 들어 올려버립니다. 이거 내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벡트가 개장하고 나서 일단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걸로 사람들을 속인 후에 확 올릴 수가 있고, 개장하자마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걸로 사람들을 속인 후에 확 내릴 수도 있다. 이 세력들의 마음속은, 그들의 계획은 귀신도 모르죠. 한국 귀신은 모르겠죠. 물어보려면 미국 귀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가 줬으면, 특히 이제 양적 완화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삐까삐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이제 좀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핸드폰 게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재밌는 짤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41 핫치킨, 이 푸드트럭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을 결제 수단으로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사 흥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셔야 될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 중에 엑소더스 월렛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월렛인데요. 최근에 이 사람이 비트코인 캐시를 입금하자마자, 그리고 자신의 개인 키를 임포트 시키자마자 누군가가 해킹으로 입금된 암호화폐를 바로 훔쳐서 빼나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코인 날린 거죠.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라 78달러 정도, 큰 금액이네요. 거의 한국 돈으로 8만원, 9만원 돈인데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엑소더스 월렛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하드웨어 월렛, 나노사의 레저 월렛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믿음직한 하드웨어 지갑들을 마련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엑소더스 월렛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 허접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저는 내일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서 기분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락으로 인해서 덜 기분 좋은 영상을 만들 것인가, 내일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아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정말 바보신 분들은 특히나 이 벡트 때문에 긴장되는 마음을 광고를 보시면서 푸시는 건 어떨까.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봐주시는 광고 한 편 한 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